절대 죄에 속하지 말고 좀 손해를 본 것 같아도 의로운 일에, 정직한 길에, 참된 진리의 길에, 그 다음에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거하는, 양심 팔아먹지 말고 사상과 양심을 지키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시국을 분석을 하고 또 미래를 알려주는, 다가오는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 김정윤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을 먼저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인데요. 악을 선하다 또 하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또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27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인간 종말에 화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완전 선악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또 흑암을 광명을 흑암이라, 또 빛과 어둠의 개념이 완전히 혼란해지는 겁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다. 이제 옳고 그름이 완전히 무뎌지고 오히려 뒤바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옳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옳지 않는 것이 되고, 옛날에는 그릇됐던 것이 오늘날 옳게 되는, 그리고 참이 거짓, 거짓이 참이 되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사회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이런 그 현상이 올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예언해 놓은 대로 지금 오늘날 시국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그것을 조선일보 아침 신문에 칼럼이 나와서 저도 이 이사야 5장 20절 설교한 도중에나 또 기타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번 들먹이는 말씀인데요. 언젠가 사회가 이렇게 돼서 이 말씀 가지고 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 양상 주필께서 이렇게 칼럼을 써놔서 한번 쭉 읽으면은 아마 좋은 이사야 5장 말씀에 대해서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주는 정도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뉴 노멀,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 이렇게 제목을 잡았네요. 이 노멀이라는 게 이게 좀 정상적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새롭게 이런 사회가 구성이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옳다라고 정상적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그런 개념이 폐지가 되고 새롭게 어떤 이런 그 현상, 이 사회 현상이 발생이 됐다,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돌아간 세상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조국, 황운하, 최강훈, 윤미향, 김남국, 유재수, 한명숙 이번 선거의 승리자들이다, 많이 들었던 이름들이죠. 이 사람들 아주 요새 그냥 신문을 뜨겁게 달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 지난 선거가 남긴 것은 단순한 민주당 악순이 아니다. 조국, 황운하, 김남국, 최강훈, 윤미향, 유재수, 한명숙의 승리다. 이들의 승리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뀐 것 같다. 이 대목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떻게 해서요? 바뀌었다 이거예요. 바뀌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국 일가는 내로남불, 파렴치, 불법 혐의, 백가사전 같다. 아시죠? 뭐 몇 가지를 기소당했으면 몇 가지를 거짓말했다든가요. 아주 부모가 그 조국이나 그 부인 둘 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 법대 교수를 했고, 또 부인도 같은 그런 교수를 했는데 내로남불, 파렴치, 불법 혐의, 백가사전 같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로 선거를 응징해 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선거에서 떨어뜨렸고, 또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표를 주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조국이 뭘 잘못했느냐가 승리를 했다. 완전 거꾸로 됐죠. 민주당의 청년 영입 인재는, 또 민주당에 들어왔던 그 청년 인재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영입된 그 청년도 남도 다 하는 걸 했는데 왜 조국만 문제라는 식으로 말했다 이거예요. 필자가 알던 우리 사회에서는 다 하는 불법 좀 하면 어떠냐, 이런 말은 그야말로 사정없이 비판을 받았죠. 특히나 고위 공직자들이 그런 그 인식을 하고 그런 개념을 가졌다면 그 많은 국민들로서 그야말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말이죠.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선고 후에 조국 아내는 곧바로 또 석방이 되고 말았거든요. 자, 황운하 의원은 야당 시장 후보가 공천받는다 그 사무실 압수수색에 흙탕물을 끼얹었다. 그것을 대통령의 절친을 당선시키는데 역할했다. 검찰은 황 의원을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의심 정황이 있다.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은 국민으로부터 응징을 당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돼? 거꾸로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됐다. 옛날이면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가라고 엄두도 못 냈겠죠. 그게 이렇게 들통이 났는데 말이죠. 그냥 온 천하에 다 발칵 뒤집혔었는데 그런데도 당당하게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그 공천을 받아주는 또 민주당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사람한테 표를 준 또 우리 국민들 세상이 거꾸로 돼서 아까 이사 5장 20절 같이 또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있다. 가짜 증명서를 써준 대가로 청와대 비상이 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처음엔 2장 써줬다 했다가 이제 1장만 써줬다고 한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는 최강욱 같은 사람은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도 없었다. 당연하죠. 그런데 공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선까지 됐다는 거예요. 또 김남국 의원은 성 얘기 무슨 이상한 그 어떤 거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말이죠. 뭐 그런 지저분한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유튜브 방송에 여러 번 반복 출연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왜 하필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나섰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로서의 어떤 품격이 있습니까? 품위가 있습니까? 그러나 또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당선됐다 그랬습니다. 또 윤미향 비리의혹은 선거 후에 폭로됐다. 그러나 위안부 운동이 왜 특정 정당과 한 몸처럼 되어 있는지 위안부 운동을 발판으로 삼아 그 당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옳은지 시민단체가 이뤄도 되는지는 납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보란듯 또 당선됐다. 누구니 이런 윤 의원을 향해 예쁘다고 한다. 무슨 국민들이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공개를 했죠.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에서 옛날 이런 건 추하고 천박하고 그야말로 지탄했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일인데 그렇게 추한 일이 이제는 예쁘다라고 이렇게 아름다움의 개념이 또 바뀌어졌네요. 추하고 아름다운 개념이. 자, 우리가 알던 법원은 공직자의 뇌물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 왔다. 공직자, 특별히 공직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명란법도 통과해가지고 공직자의 뇌물을 엄격히 제한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유재수 씨 공직에 있으며 유재 씨가 공직에 있으며 업체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받은 도움과 편의는 법률 지식이 없어도 혀를 찰 지경이었다. 뭐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번인 동시에 또 금액도 1, 20만, 1, 200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고액을 말이죠. 참. 그런데 청와대는 그런 사람을 징계는커녕 영전을 시켜달라는 것이죠. 영전. 이번에 검찰에 출두했던 청와대 전 감찰반에 있었던 김모 사무관이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검찰에 진술할 때 아니 당연히 지금 까발리니까 말이죠. 이 비리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고 막 드러나는데 위에서 덮으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상하고 또 그렇게 된 뒤에 딱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되더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도 영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 그렇게 느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선거 전에는요, 이 뇌물 받은 공장은 바로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집행유예 풀려나 버렸습니다. 달라졌죠, 세상이. 얼마 전하고. 민주당이 압승하자 또 심지어 한명숙 전 총리를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 건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받은 뇌물이 뭐 동생한테 가가지고 그 뭐 1억 원짜리 수표가 뭐 어떻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귀신을 갖다 줬겠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유죄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그런 사건인데 이걸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 만약 한다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저는 석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 유죄가 무죄니까 필자가 알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은 불가능했으나 과거에는, 이제는 솔직히 모르겠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칼럼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당할 만큼 당하고 속을 만큼 속았다고 하면 지영인과 유명은 100배 사죄하고 사퇴하였다. 선거 후에 대한민국에서 이 할머니가 오히려 토착 여군이 친일파로 손가락질을 받는다. 과거엔 선거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몇몇 정당이 뭡니까 작당을 해가지고 강제로 바꿔버린다거나 국가 형사 사법 체계를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행태, 공수처, 저번에 공수처 또 선거법 그거를 4+1인가 해가지고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너무 무리하다 싶어가지고 제재가 되거나 좌절이 되거나 중간에, 아니면 결국은 또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이번엔 거꾸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대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선거가 불법 비리가 엄청났다고 지금 드러났지만 어쨌든 180억 가까이를 가져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청문회 할 때 좀 한마디 했죠. 그 다음 공수처는 이건 좀 그렇다고 기권을 던졌어요. 금태섭 의원이. 옛날에는 그런 의원들은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막 소신 발언했다라고 그렇게 국민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당 징계까지 받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달라도 엄청 달라졌죠. 우리 사회는 정권의 무능과 오만에 대해서는 표로 해초리를 들어왔다. 표로 항상 국민들은 표가 힘이었거든요. 표를 가지고. 또 그리고 정치인도 표를 또 무서워했고, 그래서 함부로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정치생명이 끝나고, 그래서 국민들 좀 두려워하고 최소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말이죠. 근데 이제는 경제 평지 풍파로 일자리 참사를 만든 소주성과 국제적 차해인 탈원전이 오히려 승리했다. 소주성 알죠? 소주 주도 성장.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지금 나왔지만은 하여간 사상 최대의 실업률, 탈원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손해입니까, 이게. 저도 이 원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 된 원전까지 지금도 감사원장이 감사를 시켜도 제대로 잘 안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조사한 걸 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 결과를 변경을 시키고 사실대로 보고를 안 하고. 왜냐하면 원전 탈원전 정치로 가야 되는데, 이 원전에서 이 경제성이 높고 또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비유 맞추려고 대통령도 임명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표를 빵빵 찍어주고 승리했다 이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학사로 공중분해시켜도 되는 나라가 됐다. 울산시장 때문에 수사관들, 청와대 그 비서관들 데려다가 조사 좀 하고 쭉 하니까 말이죠. 검사는 검찰 개혁이라고 검찰 무슨 법을 바꿔가지고 윤석열 아래에서 함께 수사하는 그 팀들을 완전 공중분해가지고 사방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열심히 지지해 줍니다. 내 자식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은 안 되고, 남은 이장 전입 안 되고 나는 되고, 남은 댓글 공작 안 되고 나는 되고, 남은 방송장 안 되고 나는 되고, 남은 부동산 투기 안 되고 나는 되고 등등 끝도 없는 내로남불도 결국은 승리됐다. 국민들이 변함없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내로남불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한 일이 됐습니다. 뭐가 어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최강 의원은 또 뭐라고까지 말했어요. 아주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겠다고 했고, 가장 첫 1호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을 가장 먼저로 공수처 법에 첫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재판받다 말고 판사에게 다른 일이 있으니 그만하자고 했다. 세상에, 재판받다가 판사에게 내 좀 바쁘니까 내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그만하자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갔죠. 이런 행동도 여론조사하면 찬반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옛날엔 당연히 잘못됐다고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고 해버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론조사면은 오히려 최강욱을 지지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태가 변했다고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 그런 것이 되고 그런 것이 옳은 것이 됐으니 세상은 바뀌었다.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옳은 것이 어떻게 되죠? 그런 것이 되고, 그래서 선악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선악 개념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경험한 청와대 직원은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희한한 세상을 바라고 표를 찍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모른다. 우리 고향을 위해 혹은 야당이 밉상이라 찍었는데 결과 이렇게 됐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는 결과만 남는다. 이제 대한민국 뉴노멀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 희한한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칼럼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하다. 또 선을 악하다. 다음에 흑암으로 광명을, 광명을로 흑암을, 완전히 정반대죠. 또 쓴 것을 뭐겠어요? 단 것으로, 또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것으로 하였을진저. 그랬습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십니까? 인간 영말의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오늘날 우리 그 사회 현상이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된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것으로 하였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것으로 하였을진저. 그 뇌물로 인하여 악인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들을 구루터기를 삼킬 것이 삼킴같이. 다시요. 이로 인하여, 이 앞에 같이 이렇게 되니까 선악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또 뭐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명철하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 의인에게서 그거를 빼앗고 말이죠. 이게 이로 인하여 앞에 같이 이렇게 되니까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같이, 또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자, 잘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확 타버리겠죠. 떨어진 같이 그대로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라. 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과연 옳다, 틀림없다, 참으로 진리다, 참된 말씀이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 믿은 지는 한 40년 가까이 되고, 또 말세 세일의 진리 이루어질 계시록과 선지서를 제가 알게 된 것은 지금부터 33년 전부터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대자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나온 선지서 계시록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오메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내용이 한 5,500페이지로 나와서 제가 그 책을 다 만들어 시중에 내놨습니다. 그 책에도 이 내용이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그 실감 납니다. 오늘 마침 그런 칼럼이 나와가지고 이 오늘의 얼마나 이 말씀이 적나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또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대로 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썩겠고 심판당한다고 말입니다. 꽃이 티끌처럼 날리더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악 개념이 바뀌었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제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러운 사람 더 더러워지고, 한 군데 더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21절입니다. 10절부터 앞에 좀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말세 요한계시록이 임봉하지 말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열린다는 얘기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를 하는 자는 성경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루가 쭉정이 점점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더러운 자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초림주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속함받고 구원받게 됐고요. 이 재림에 주는 속히 온다 이건 다시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재림 이때는 상을 가지고 온 상, 줄 상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행함 따라 갚아주러 이제 오시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이런 악한 세대에 물들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선악을 구분 못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추한 것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더럽게 여기고 추하게 여겨가지고 그런 걸 본받지도 못하겠는데 요즘은 그게 잘한 거래요. 세계에서 가장 높대. 우리 OECD에서 이혼율 높고, 아침에도 봤지만 친자식을 구탈하고 또 부모를 죽이고, 형제끼리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심판에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옳은 일을 했었는데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일이 뭐 옳고 그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익만 되면 그냥 불의한 일이라도 이거 양심에 끄리낌 없이 하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는 절대 이런 세태를 당해서 불의를 행하거나 또 더럽게 또 추하게 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대로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우리는 점점점 거룩하고 점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하나님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런 더러운 바벨론 세상에도 거기 속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대로 나와서 다시 오시는, 행함 따라 갚아주러 오시는, 의롭게 살았다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들에게 갚아주고 상 주시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갖춰야 될 때가 됐다. 이 세상이 뭐 100년, 1000년 앞으로 그렇게 갈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대로 이런 세태가 이루어진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땅의 모든 악을 청소해버리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이룰 때가 이제 가까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해가는 이런 죄의 풍조에 전혀 물들지 말고 이 시간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천지만물을 운행을 하고 계시고 인간들을 불꽃과 눈쪽으로 감찰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원해서 영원한 복을 줄 사람들하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서 고통받게 할 알곡과 쭉전을 가르는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각 방면으로 지금 어두워져 가지고 깜깜해가 칠흑 같은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 됐는데, 이 칠흑이 물러가고 칠흑 같은 밤이 지나가고 환하게 동트는 이런 밝은 대낮 같은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전개될 때가 가깝다는 걸 알고, 이제 그거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는 걸 알고, 그런 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절대 죄에 속하지 말고 좀 손해를 본 것 같아도 의로운 일에, 정직한 길에, 참된 진리의 길에, 그 다음에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거하는, 양심 팔아먹지 말고 사상과 양심을 지키는 이런 국민들이 되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